백화점 프리미엄 라운지, 완벽했던 사모님 한서진이 신입 직원 정다인 앞에 섰습니다. 규정! 당신 여기 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요? 서진은 분노에 휩싸여 고급 향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쾅! 유리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고 매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청소 좀 해요. 이거 다 당신들 잘못 아니에요? 그 순간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그 직원이 누구인지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백화점 프리미엄 브랜드 라운지는 늘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을 따라 정갈하게 진열된 명품들. 이곳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드나드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서진이 있었습니다. 한서진 44살. 백화점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친 서진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표정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여유로웠죠. 직원들은 서진의 모습만 봐도 긴장했습니다. 저분은 그냥 고객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매니저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까딱이며 답했어요. 오늘 신상품 들어왔다면서요? 목소리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명령의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매니저는 재빨리 대답했죠. 네, 리미티드 에디션 향수가 새로 입고됐습니다. 전국에 딱 20개만 들어왔어요. 서진은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 보여줘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걸로요.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진열장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냈습니다. 금빛으로 장식된 향수병이 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죠. 서진은 손목에 향을 뿌려보고는 코를 가까이 댔어요. 괜찮네요. 포장해줘요. 이것이 한서진의 일상이었습니다. 백화점은 그녀에게 쇼핑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무대였죠. 직원들의 공손한 태도, 특별 대우, 그리고 다른 고객들의 부러운 시선. 이 모든 것이 서진에게는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서진은 이 순간들을 즐겼어요. 매장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그 특별함,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의식이 서진의 하루를 채워주었으니까요. 사실 서진의 삶은 늘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20살 때만 해도 서진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하지만 최도윤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도윤은 서진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결혼 후 서진은 에르셈 회장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서진의 남편 최도윤은 중견 화장품 기업 에르셈의 전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시아버지 최인섭 회장에게서 나왔죠. 에르셈은 30년 넘게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굳건한 위치를 지켜온 브랜드였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서진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에르셈 회장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어떤 명품 카드보다도 강력했으니까요. 서진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로서 예의를 지키려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최 회장이 서진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각종 행사에 동행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면서부터 서진의 자신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으로 변해갔는지도 몰라요.
사모님, 다음 주에 신제품 발표회가 있는데요. 초대장 보내드려도 될까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보내야죠. 근데 이번엔 VIP실로 안내해요. 일반 좌석은 제 격에 안 맞으니까.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물론 최고의 자리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진은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스킨케어 제품들, 계절 한정 메이크업 팔레트, 그리고 화려한 디스플레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백화점은 수준이 있어. 내가 자주 오는 이유가 있지. 라운지를 둘러보던 서진은 새로운 직원이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서진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아, 신입이네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젊은 직원은 허둥지둥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입사한 정다인입니다. 서진은 다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다인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아직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했어요. 일 배우기 힘들죠? 여기는 아무나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고객들 수준이 높아서 말이에요. 서진의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다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서진은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배워야죠. 특히 저 같은 고객한테는 더 신경 써야 하고요. 여기 단골들은 다들 특별하니까요. 서진은 다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듯, 아니, 어쩌면 주인이 하인에게 당부하듯 말이에요. 백화점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는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며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이 모든 게 당연한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새로 산 향수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 브랜드 로고,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문구. 이 모든 것이 서진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죠. 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 어떤 것도 이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을 거라고 믿으며 말이에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향수 상자를 열었습니다. 유리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서진은 향수를 손목에 뿌리고 향을 음미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우아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죠. 역시 명품은 달라. 이런 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서진은 만족스럽게 향수병을 화장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십 개의 명품 향수들 사이에 새로운 가족이 추가된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유리잔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서진이 무심코 지나친 그 신입 직원 정다인으로부터 말이에요. 며칠 후 백화점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사람들은 쇼핑 카트를 끌며 매장을 오갔죠. 프리미엄 라운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카운터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정다인은 카운터 앞에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겨우 보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손이 떨렸죠. 선배 직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다인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인이 고개를 들자 한서진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날카롭고 불편해 보였죠. 다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다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대답 없이 카운터 위에 명품 화장품통을 내려놓았어요. 리필 제품 주세요. 빨리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인은 제품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리필 제품은 용기를 새로 구매하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순간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용기를 새로 사라고? 다인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회사 방침상 리필 제품만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환경 보호?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이라서 제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예의를 갖춰 말했죠.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인을 바라봤습니다. 규정? 당신 여기 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제 완전히 이쪽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다인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 제가 매니저님을 불러드릴까요? 다인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화가 더 났어요. 매니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직원을 왜 여기 세워놨는지 모르겠네. 서진은 카운터 위의 제품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다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선배 직원이 옆에서 상황을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최근에 방침이 바뀌어서. 하지만 서진은 선배 직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방침이 바뀌었으면 나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죠. 내가 여기 몇 년을 다녔는데. 서진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죠. 다인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진은 참았던 화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고급 향수병을 집어들었어요.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육각형 모양의 유리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할 거면 내가 왜 여기서 돈을 써야 해요? 서진은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향수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유리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고 진한 향기가 순식간에 매장을 가득 채웠어요. 유리 파편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매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다인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서진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곧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소 좀 해요. 이거 다 당신들 잘못 아니에요? 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매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다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가지러 갔습니다. 유리 파편을 치우면서 다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회사 규정을 설명했을 뿐인데. 선배 직원이 다가와 다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인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다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님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비난받았어요. 이게 서비스직의 현실이라는 걸 다인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진은 매장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승용차에 올라탄 서진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요.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백화점 건물이 멀어졌어요. 서진은 방금 일어난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화낼만 했어. 신입 주제에 나한테 규정을 들먹이다니.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촬영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상이 곧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요. 깨진 향수병처럼 서진의 삶도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평소처럼 여유롭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부드러웠어요. 서진은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갓 구운 크루아상, 신선한 과일, 그리고 따뜻한 커피. 서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서진은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 백화점 VIP 고객 안내 메시지, 그리고 각종 쇼핑몰 광고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뭘 할까? 백화점에 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런치 약속을 잡을까? 바로 그때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은 이상하다는 생각에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서진아, 이거 너 아니야? 언니 큰일 났어. 영상 봤어? 서진 씨, 연락 좀 주세요. 서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영상? 서진은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프리미엄 라운지, 그리고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거예요. 영상 속에서 서진은 정다인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규정, 당신 여기 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요? 그리고 향수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 유리가 깨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당당하게 매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영상 아래에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갑질 사모님, 신입 직원에게 향수 던져.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 수는 수천 개. 서진은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완전 갑질이네요. 저 직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명품으로 치장했다고 사람까지 명품인 줄 아나 봐요. 저런 사람이 고급 브랜드 고객이라니 브랜드 이미지만 깎아먹네요. 저 사모님 누구예요?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서진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진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놓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어요.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이런 영상쯤이야
곧 잊혀질 거야. 사람들은 금방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 테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심지어 뉴스 포털 사이트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갑질 논란, 이번엔 백화점 사모님 명품 고객의 민낯, 과연 누구인가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사람들의 분노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 최도윤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저녁에나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예정보다 훨씬 일찍 온 거예요. 도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도윤이 말했어요. 서진아, 그 영상 봤어? 서진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죠. 응, 봤어. 근데 뭐 어때? 그냥 소소한 해프닝이잖아.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소소한 해프닝? 지금 온라인이 난리야. 회사 주식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서진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주식? 그 정도로 주식이 흔들릴 리 없어. 사람들이 과민 반응하는 거지. 서진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도윤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 거야. 그제야 서진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어? 설마 며느리를 내치시겠어? 서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아버님이 얼마나 원칙적인 분인지. 서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원칙? 그 원칙보다 중요한 게 체면이야. 아버님이 날 며느리로 택한 이유가 뭔데? 명문대 나오고 외모도 괜찮고 사교계에서 손색 없는 사람이잖아. 그게 다 체면 때문이야. 서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하지. 그분이 날 버릴 리 없어. 그렇게 되면 체면이 더 깎이잖아. 며느리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다는 소리 들을 텐데 말이야. 서진의 논리는 나름대로 확고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진은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였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 서진은 늘 이 위치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세상 위에 있다는 느낌. 하지만 지금은 왠지 불안했어요. 마치 높은 곳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기자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백화점 갑질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서진은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죠. 이 정도로 내가 무너질 줄 알아? 우리 집이 누군데?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서진의 확신과는 달리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파도는 점점 거세져서 현실 세계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도는 서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어요. 각종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진의 신상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서진이 에르셈 회장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백화점 갑질 사모님, 알고 보니 화장품 기업 며느리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에르셈 본사는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홍보팀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밤을 새웠고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회사 주가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고객들은 에르셈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했고 백화점 매장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최인섭 회장은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78배 나이에도 회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인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회사 이름이 왜 이렇게 더럽혀지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섭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유리병이 바닥에 깨지는 장면. 인섭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 이거 설명 좀 해봐. 인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속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 됨됨이의 문제지. 인섭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본사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30년 전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인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제품의 품질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우리 회사 철학이 뭔지 아나? 인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이유지. 근데 우리 며느리가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있어. 인섭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진이 들어섰어요. 도윤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서진아, 너 왜 여기? 서진은 도윤의 말을 무시하고 인섭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인섭은 서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앉아. 서진은 도윤 옆자리에 앉았어요.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인섭이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찮은 직원한테 약간 화를 낸 것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서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인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찮은 직원이라. 인섭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않았나 보군. 서진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직원이요? 그냥 신입 직원인데요. 인섭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사진이었어요. 인섭은 사진을 서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나? 서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인섭과 함께 웃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소녀가 보였어요. 이건 누구예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섭이 대답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정우석. 내가 에르셈을 창업할 때 함께했던 연구원이지. 그리고 그 아이가 정우석의 딸이야. 서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인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우석은 내 평생 동료였어. 우리가 에르셈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첫 제품을 만들 때도 함께했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에르셈도 없었을 거야. 인섭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인섭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세상을 떠났어. 10년 전에. 그리고 남은 가족은 딸 하나뿐이야. 순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직원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다인. 당신이 하찮다고 말한 그 직원이 바로 우석의 딸이야.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인섭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석은 내게 딸을 부탁했어. 좋은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내가 딸아이를 직접 돌볼 순 없었지만 늘 지켜봤지. 학교 졸업할 때도 취직할 때도. 다인이가 백화점에서 일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나. 인섭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서진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서진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인섭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대했을 거 아닌가.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인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다들 나가보게. 임원들은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도 일어서려 했지만 인섭이 제지했어요. 도윤이와 서진은 남아. 회의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인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만들 때 다짐했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그게 우리 철학이야. 인섭은 서진을 돌아봤어요. 당신이 한 행동은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거야.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처럼 들렸죠. 인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진심으로 뉘우칠 건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살 건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다인이 최 회장의 은인의 딸이라니. 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후회보다는 억울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미리 말해줬으면 되잖아.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진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서진은 거실에 홀로 남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어요. 서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은 별 관심 없이 리모컨을 집으려다가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에르셈 본사 건물이 비치고 있었어요. 화장품 기업 에르셈, 며느리 갑질 논란으로 주가 급락.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진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해당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신입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고가의 향수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에는 에르셈 주가 차트가 나타났어요. 빨간 선이 급격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에르셈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했고 일부 유통업체는 입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자가 백화점 앞에서 리포트하는 장면이 나왔죠. 에르셈 매장 앞에는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매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진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뉴스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가 하락, 불매운동, 항해 시위.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자 관련 기사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에르셈 주가 이틀 만에 20% 급락, 며느리 갑질에 브랜드 이미지 추락, 소비자들 분노, 에르셈 매장 텅텅. 기사 제목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진은 댓글창을 열어봤어요. 이런 집안의 제품은 못 쓰겠네요. 돈이 인격까지 살 수는 없나 봐요. 앞으로 에르셈 제품 절대 안 삽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백화점에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죠. 백화점으로 가주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사모님 하고 대답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어맨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줬는데 오늘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서진은 신경 쓰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미엄 라운지로 향하는 서진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죠. 하지만 라운지 입구에서 매니저가 서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서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여기 몇 년을 다녔는데.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본사 지침입니다. 사모님께는 출입을 제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나 누군지 알잖아요.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영구 출입 금지 조치입니다. 영구 출입 금지. 그 말이 서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알았어요. 여기만 백화점인 줄 알아요? 서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백화점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진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죠. 차에 올라타자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갈까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단체 채팅방을 열어보니 서진은 이미 강퇴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 명씩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모두 익십이었습니다. 결국 한 친구가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우리도 입장이 있어. 그게 끝이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거예요. 저녁이 되자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어요. 여보, 오늘. 하지만 도윤은 서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곤하니까 방해하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서진은 그 앞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좀 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서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문에 기댔죠. 제발, 나 좀 봐줘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내 오만함이 결국 가족까지 망쳤어. 아버님은 실망하셨고 회사는 위기에 빠졌어. 이제 만족해?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난 당신이 변할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자신만 생각했지. 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명품 주얼리, 고급스러운 옷, 세심하게 손질한 헤어스타일.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그 안에서 텅 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서진은 거울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 완벽했던 화장과 명품 주얼리 사이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씁쓸하게 웃었죠. 내가 가진 게 뭐였지? 명품? 지위? 그게 다였나? 서진은 목걸이를 벗어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지도 귀걸이도 하나씩 벗었어요. 그리고 거울 속 맨 얼굴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4살의 한서진.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면 여전히 자신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죠. 서진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인섭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이 자신을 부른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오랜만에 제대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죠. 서진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에르셈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안내했죠.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인섭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서진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진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에르셈이 무슨 뜻인지 아나?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에르와 샘.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거야. 에르는 내 이름 인섭의 섭을 프랑스어로 바꾼 거고, 샘은 정우석의 석을 히브리어로 바꾼 거지. 서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우석이와 나는 대학 동기였어. 둘 다 화학을 전공했고 꿈도 같았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화장품을 만들자고. 졸업하고 함께 작은 연구소를 차렸어. 월세방 하나에 실험기구 몇 개가 전부였지. 회장의 눈빛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어. 우석이는 천재였어. 성분 배합에 탁월한 감각이 있었지. 내가 사업 쪽을 맡고 우석이가 연구를 맡았어. 완벽한 조합이었지. 그렇게 첫 제품을 만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회사 이름을 정할 때였어. 우석이가 제안했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자고. 에르셈. 그 순간 알았어.
이 이름에는 우리의 우정과 꿈이 담겨 있다는 걸.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브랜드를 만들자고 다짐했지.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석이가 남긴 연구 노트야. 여기 첫 페이지를 봐. 회장은 수첩을 펼쳐 서진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우석이는 늘 말했어.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고객도 직원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게 에르셈의 철학이 됐지. 회장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우석이는 10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심장마비였지.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평생의 동료이자 친구를 잃었으니까. 그가 남긴 건 딸 하나뿐이었어. 다인이.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다인이를 볼 때마다 우석이가 생각나. 아버지 닮아서 착하고 성실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지. 그런데 회장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하찮다고 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미안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당신은 에르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당신이 모욕한 건 다인이만이 아니야. 우석이의 유산을, 에르셈의 정신을, 그리고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가치를 모욕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서진은 울먹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야. 교만했어.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진정으로 특별한 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회장은 다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해. 진심으로 변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살 건지. 단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 에르셈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가족이 되어줄 수 없어. 그게 우석이와 내가 만든 원칙이니까.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졌어요. 돌아가서 생각해봐.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은 끝이었어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에르셈의 진짜 의미, 정우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정다인.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서진은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회장의 말, 정우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다인의 떨리던 모습이 보였고 깨진 향수병 소리가 들렸죠. 어느 날 아침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제대로 사과해야 해. 서진은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원피스에 간단한 화장만 했죠. 명품 핸드백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신선함이었습니다. 서진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혼자 가고 싶었죠. 백화점으로 가주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서진은 그 모습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미엄 라운지로 가는 대신 서진은 일반층을 걸었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서진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도 다 각자의 삶이 있겠지.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 서진은 천천히 프리미엄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카운터가 보였고 그곳에 정다인이 서 있었어요. 다인은 손님과 대화하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제품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자신은 하찮다고 했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다인이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다인은 서진을 보자 순간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제품을 놓을 뻔했죠. 사모님.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인은 당황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매니저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인은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게실로 서진을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다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죠.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다인을 바라봤어요. 시아버님께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우석 선생님. 다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아셨군요. 다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네. 그리고 에르셈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도 알게 됐어요. 당신 아버지와 저희 시아버님의 우정,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철학.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걸 짓밟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날 깨진 건 유리병이 아니었어요. 서진은 다인을 바라봤어요. 다인이 계속 말했죠. 사람의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찮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가지라고. 사람을 대할 때는 존중하라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사모님은. 다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네요. 저는 너무 교만했어요. 제 자신만 생각했죠. 서진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인아,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그 말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다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어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처음 에르셈 제품을 접했을 때 산 향수예요. 그때는 그냥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라서 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향수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 서진은 상자를 다인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향의 가치보다 사람의 향기를 먼저 보는 법을요. 다인은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모님. 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믿으셨어요. 누구든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인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사모님이 진심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 방해해서 미안해요. 다시 들어가세요. 다인도 일어났어요. 사모님 조심히 가세요. 서진은 문을 열고 나가며 돌아봤습니다. 다인이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작은 희망을 준 미소였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한서진은 에르셈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며느리 자격이 아니었죠. 오늘 서진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에르셈의 사회공헌 홍보대사였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서진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께 화장법을 알려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진은 평생 누군가를 섬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네. 그 말에 서진은 눈물이 났어요. 사람 대접. 자신이 정다인에게서 빼앗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인섭 회장은 서진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석 달 후 회장은 서진을 불렀어요. 봉사활동을 공식화하면 어떻겠나? 서진은 놀랐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당신은 그걸 증명했어. 오늘은 그 프로젝트의 첫 방송 촬영 날이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서진이 앉아 있었어요. 진행자가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사회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완벽하게 포장된 대답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진은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했고 교만했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친구들,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까지도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요. 진행자가 공감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진이 대답했죠. 다시 배우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카메라가 서진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화면 속 서진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명품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말에 스튜디오에 있던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공허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방송이 끝나고 서진은 분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들어와 말했어요. 사모님, 밖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 정다인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다인 씨. 서진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다인이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방송 잘 봤어요. 대기실 모니터로요. 서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럽네요. 제 흑역사를 방송에서 얘기하다니. 다인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건 축하의 의미예요. 새로운 시작을요. 서진은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제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진심이냐는 거라고요. 다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모님은 진심이셨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인 씨,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을 잇지 못했죠. 다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서로를 위한 거예요. 저도 그 일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서진은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계속요. 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이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백화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쫓겨났던 그곳. 서진은 잠시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프리미엄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다인이 손님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명품 라운지가 주는 특별함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진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에르셈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를 보니 다시 믿게 됩니다. 이게 진짜 기업의 태도죠.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진의 방송은 화제가 됐고 에르셈의 이미지도 점차 개선됐죠. 최인섭 회장은 본사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정우석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우석아, 봤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당신 말이 맞았어.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서진은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복지관을 찾아가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했습니다. 명품 대신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됐죠.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집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수수하게 차려입은 자신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 밝았습니다.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진짜 나일까?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게 진짜야.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죠.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만했던 과거를 떨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깨진 향수병처럼 산산조각 났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명품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남기는 것. 한서진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